자, EBS에서 제작한 0.1%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요.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상위 0.1%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 1등만 하는 애들만 모아서 연구를 합니다. 이 학생들에게요, 먼저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걸 기억하는 건데, 자기가 본 걸 기억하기 전에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가, 이것을 먼저 예측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요, 20개 중에서 15개를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 15개 중 12개밖에 기억을 못했어요. 그러면 그 차이가 3개입니다. 맞죠? 자, B라는 학생은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10개를 기억했습니다. 자,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2개를 기억했지만 3개의 차이가 있고, B는요, A보다 기억은 2개 덜했죠. 10개밖에 기억을 못했으니까요. 그런데 기억의 차이는 0인 겁니다. 왜냐? 10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10개를 맞췄기 때문이죠. 0.1%의 학생들은요, 자신의 판단과 실제 기억해낸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. 자, 그런데 반면에 평범한 학생들은 이 둘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. 이보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기억해낸 단어의 수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자, 기억력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신의 기억력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0.1%의 학생들이 훨씬 더 정확했다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세상에는요,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느낌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.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? 자, 반면에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느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. 자,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?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. 메타인지. 내가 알고 있는 느낌도 있고 남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 이 지식만이 내가 쓸 수 있는 진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여기까지는요,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.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이들 중에 유별나게 뛰어난 0.01%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착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에? 착하다고요? 저도 이 사실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저 정말 착하거든요. 저희 회사 식구들이 다 저보고 맨날 퍼주기만 하는, 정말 저를 기부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 0.1%는커녕 1%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. 자, 무슨 말이냐? 착하다고 다 공부를 잘하냐, 또 뛰어나냐? 그건 아니에요. 자,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착하다는 것인가? 착하다는 친구들은요, 2등을 하는 친구나 꼴등을 하는 친구나 모르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여기서 느낌이 오세요? 내가 안다는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그 지식만이 진짜 내 지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그렇게 꼴등하는 친구나 2등하는 친구한테나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, 꼴등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려면은 얼마나 쉽게 설명해야겠어요. 그쵸? 거기서 메타인지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서 진짜 본인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우리가 기버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요즘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강의하는 거 많이 참여들 하시고 있죠. 저도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오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, 물론 이 강의가 유료로 전환시켜서 더 큰 걸 얻고자 하는 어떤 마케팅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강의를 하려면 이 안다는 느낌의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훨씬 더 강의 시간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. 그래서 단순히 세일즈만 하는 사람보다 주기적으로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훨씬 높고 퍼포먼스가 잘 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영업 조직에도요, 한 달에 빵 치는 영업사원도 있고요, 한 달에 50만 원, 100만 원 하는 영업사원도 있어요. 그런데 한 달에 빵 치는 영업사원이든 50만 원을 하든 영업사원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선배들에게, 또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. 자, 그런데 신입한테 설명하는 것과 경력자, 또 빵 치는 사람, 100만 원 하는 사람,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? 당연히 신입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. 신입한테는 세일즈 프로세스가 뭔지 기본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요, 보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. 기초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. 한 번 설명해서 모르면 2번 설명해야 되고 3번 설명해야 되고,
그러다 보면 메타인지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. 제 주변에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. 어떤 컨셉을 하나 만들면요, 제일 먼저 신입에게 꼭 찾아가더라고요. 야, 들어봐, 이거 어때 하면서.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저거를 신입한테 설명하면 신입이 알까? 왜 저걸 신입한테 설명하지? 자,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입이 알아먹어야 이것을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선배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했던 거죠. 여러분, 월스트리트, 월가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피터 린치 아시죠?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2분 이내에 10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요,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, 당장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수없이 많은 강의와 교육을 듣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요,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다라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. 그런데 정작 그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면요, 어떠신가요?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지식을요,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고객과의 만남,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. 고객과의 만남을 멈추지 마시고 고객이 나의 메타인지를 키워줄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고객과의 만남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만남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